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14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 PD가 준비했는데요. 어려운 물리학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힉스 입자 들어보셨죠? 들어보긴 했지만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죠. 예, 저도 몰라요. 근데 좀 찾아보니까 기본 입자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다른 입자에 질량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아하. 1000분의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에 사라져서 신의 입자, 이런 별명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빅뱅이 일어났었을 때 탄생했던 입자,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여기 있군요. 네. 잘 아시네. 왜 모르는 척 하세요? 아니, 본 적이 없으니까. 힉스 입자 얘기만 들어봤지 본 적은 없죠. 예, 힉스 입자는 질량의 근원, 그리고 우주 만물의 생성 비밀을 밝혀낼 중요한 열쇠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렇죠. 힉스 입자는 1964년에 예견이 됐어요. 하지만 거의 반세기 동안 그 존재 자체가 관측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가상의 입자로만 인정이 돼 왔습니다. 어허. 그러다가 2012년 7월 유럽 입자물리연구소 CERN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곳에서 스위스의 지하 100m에 지름 8km 규모로 건설된 원형 입자 가속기에서 양성자 충돌 실험을 반복했더니 힉스 입자를 찾아냈다는 겁니다. 아하. 저 이거 다큐멘터리로 봤어요. 예. 거기에 근무하는 한국인 과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예, 이건 마치 용. 이 용은 전설 속의 동물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실제로 발견이 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덕분에 힉스 입자를 최초로 제안을 했던 힉스 박사, 이분 이름을 따서 힉스 입자였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박 PD가 먼저 이 이론을 제시했으면 성운 입자 뭐 이렇게 불렸을 텐데. 네, 그러면 좀 어색한 것 같아요. 별로 안 어색한데? 박 입자가 날 것 같아요. 박 입자. 박 입자는 더 이상하다. 덕분에요, 힉스 박사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스웨덴의 과학자 중에 엘리나 베르글룬트 스케르비츠. 이름이 좀 길어요. 이 동네 사람들은 좀 이름이 길더라고요. 그렇죠. 이분이 힉스 입자를 발견한 CERN 연구팀의 멤버래요. 아주 유명한 핵물리학자인데 이분의 취미가 뭘까요? 취미요? 물리학자의 취미면 어려운 수학 문제 푸는 거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분이 이제 여성 학자신데 스마트폰 앱 개발이 취미라고 합니다. 앱을 개발한다? 오호. 거기다가 이 앱이 정말 특이해요. 어떻게 특이한가요? 사상 최초의 피임용 앱입니다. 이름하여 내추럴 사이클스. 아니, 이 피임을 할 때는 보통 약을 먹거나 그렇죠. 뭐 이런 걸 쓰거나 그렇죠. 그렇게 하지 뭐 앱으로 어떻게 피임이 돼? 이름에 힌트가 있죠. 내추럴 사이클스. 사이클. 예, 자연의 순환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연 주기를 이용한다, 이런 뜻인데 과연 자연 주기를 어떻게 앱으로 알 수가 있을까? 데이터 분석과 복잡한 수학을 사용해서 체온계로 여성이 배란을 시작하는 시점을 정확히 알려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아니 보통 여성분들은요, 이게 날짜 주기가 있잖아요. 네. 그때마다 이렇게 달력에 표시하던데 그렇죠. 그게 가끔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체온으로 이거를 배란 주기를 확실히 알아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보통 한 달을 주기로 했을 때 건강한 분, 스트레스를 거의 안 받는 분은 큰 이변이 없는 한 이게 비교적 정확하다고 해요. 하지만 갑자기 몸살이 걸렸거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 그럼 이게 삐끗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뭐 직장에서 상사가 스트레스를 준다거나 네. 남편이랑 대판 싸우거나 이러면은 이 배란 주기도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항공 승무원분들, 그분들, 이분들은 워낙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심지어 한 달을 건너뛰는 경우도 심심찮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건강에 안 좋은 거 아닐까요? 당연히 안 좋죠. 그래서 이 항공기 승무원분들이 결혼을 하신 다음에 대부분 많이 그만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너무 몸이 힘드니까. 맞아요. 제 친구 재수 씨도 그러더라고요. 예.
영국 BBC 등의 유럽 외신을 제가 보니까 이 엘리나라는 학자가 효과적인 자연 피임법을 찾던 중에 자기도 많이 겪어왔으니까 그러겠죠. 이거 왜 갑자기 안 맞지? 그러다가 덜컥 임신을 한 친구들도 많이 봤겠죠. 그러다가 체온으로 가임 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아하. 남편이 또 운이 좋게 핵물리학자였어요. 그러면서 함께 앱 개발을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C.E. 알렌과 같은 곳에 일원으로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핸드폰 앱을 만들 수 있었을까? 이 분야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운 좋게도요. 이 연구팀이 2012년 힉스 입자 발견에 성공한 다음에 2년간 전원 휴식에 들어갔어. 노벨상까지 받았으니까 포상휴가 준 거군요. 그렇죠. 앞만 야. 보고 달려왔으니까 좀 쉬어라. 근데 포상휴가 치고는 상당히 긴데요? 예, 아마 유급이었겠죠. 그러겠죠. 그래야 힉스 입자도 발견했는데 또 다른 입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성운 입자도 발견하겠네요. 예, 그건 없고요. 뭐 이상한 페르미온 이상한 이름의 입자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추가로 발견이 되면은 정말 세상이 발생하게 된 비밀, 원리 이런 거를 인간의 수준으로는 거의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어허. 그러니까 이제는 신의 경지에 언제 이분들이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푹 쉬어줘야 돼. 그래야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부는요 2년 만에 앱을 완성을 해. 근데 유명한 물리학자인데 앱 만든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2년이면 빨리 한 거 아니에요? 아유, 이런 앱은 한 뚝딱뚝딱 만들면 2개월에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뚝딱뚝딱 만들면 안 되죠. 그런가요? 여성을 구원하는 앱인데 운이 또 좋아. 2014년에 완성을 했는데 스웨덴 의학청 승인이 떨어집니다. 아하. 야, 쌈박한데? 좋아. 그런데요. 탄탄대로를 달려왔던 이들 부부가 그 다음 해에 앱 판매 금지 날벼락을 맞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스웨덴에서 이런 여론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그런 앱을 판매를 하면 우리나라 젊은 여자애들이 위험한 행동을 할 수가 있다.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아니, 위험한 행동이 도대체 뭐예요? 앱만 믿고 스웨덴 젊은이들이 방탕한 성생활을 할 수가 있다. 이건 너무했다. 그러니까 꼰대들이 봤을 때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스웨덴 정부에서도 정말 그렇게 되면 안 되지. 그래서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엘리나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품만 좋으면 알아서 팔릴 줄 알았는데 정말 우리가 순진무구했다. 근데요, 이 내추럴 사이클스 앱이 올해 2월, 그러니까 2년 만에 빛을 보게 됩니다. 독일 시험 인증 기관인 TÜVSUD 이런 기관에서 유럽연합 전역에서 사용을 승인을 해버렸어요. 와하. 세계 최초의 공인 피임 앱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그렇군요. 스웨덴에서는 막았지만 스웨덴을 제외한 유럽에서 사용을 승인했기 때문에 고향에서의 판매 금지 정책도 사실상 유야무야 된 거죠.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쓸 수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제가 깔아봤어요. 본인이 재수 씨가 깐 게 아니라 제가 취재를 하려면 깔아봐서 써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는 항상 몸으로 보여주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는 안 떠. 내추럴 사이클스 안 뜨는 거예요. 아하, 영어로 해봐야 되겠구나. 영어로 쳤더니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가장 상단에 뜨더라고요. 그래요? 그 얘기는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앱을 쓰고 계시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건 공짜겠죠? 까는 건 공짜입니다. 예. 까는 건 공짜인데 문제는 쓸 때는 돈을 내셔야 돼요. 아하. 가격이요. 제가 볼 때는 싸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피임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어느 수준인지 이게 합리적인 건지는 전혀 모르지만 일단 안내를 드리면요. 1년에 79.99달러. 요거는 온도계가 포함이 된 가격입니다. 한 달만 쓰는 분은 9.99달러. 아하. 요거는 온도계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고요. 한 달은 공짜로 테스트 삼아 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2달을 쓰게 되면 9.99달러만 내시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주의할 게 자동 연장 방식이에요. 구독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1년 결제를 했다가 별도의 해지를 하지 안 해버리면은 2년치 결제가 자동으로 들어간다는 거. 이건 조심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다면 이거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 그렇죠. 앱이 과연
나의 배란기 이런 거를 정확히 알려줄까? 영국 신문 가디언이라고 있죠. 여기에 보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4,000명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했더니 먹는 피임량만큼 효과적이다. 아, 그래요? 요 4,000명의 여성분들이 인증을 해주셨어요. 오, 숫자가 꽤 많은데요? 거기다가 먹는 피임약에 대한 안전성 논란 이거 여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퍼포먼스가 비슷하면서 안정성 논란에서 자유롭다. 그렇다면 이 앱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이 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성의 마지막 월경 주기 이후의 시간을 계산하고요. 여성의 체온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합니다. 아하. 이 앱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을 해서요. 배란기와 가임기를 예측하고요. 당연히 이는 여성의 체온이 배란일 전후에 0.3도가 올라간대요. 아,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월경 주기 동안은 약간 상승한 채 유지가 된다. 이거를 얘는 미세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생물 시간에 배웠죠. 난자가 24시간밖에 못 산다. 아, 저 생물 시간에 졸았나 봐요. 까먹었군요. 이 얘기 처음 듣네요. 따라서 여성의 생리 주기에서 배란 후에 하루가 지난 뒤에는 임신의 위험이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이때 안심하고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정자가 문제야, 정자가. 아, 그 남자가 문제군요. 항상 남자가 문제지. 얘는 최대 6일 동안 여성의 몸 안에서 생존을 할 수가 있어요. 6일이나요? 예, 즐겨. 오. 그러니까 배란 전에 성관계를 가지면요, 그만큼 임신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거죠. 아, 6일이나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물론 이러한 사실을 예전부터 우리가 배워왔기 때문에 자연주기에 따른 피임법을 마지못해 해왔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성의 월경 이거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언제 어떻게 불규칙하게 바뀔지 모른다. 특히 스트레스 이게 관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앱을 이용하면요, 요 손목 밴드 온도계와 같은 장치로 체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기억을 했다가 매일 아침 일부러 측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앱이 가임기를 계산하고 차트도 만들어 줍니다. 아, 그래요? 안전한 날은 녹색, 위험한 날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요. 그렇군요. 그런데 내추럴 사이클스의 고향이 스웨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스웨덴이 어떤 나라입니까? 아니, 그래도 남녀 평등이 좀 이루어지는 나라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양성 평등에 대한 인식이 강하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피임앱이 나왔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허. 알고 보니까 엘리나가 이런 얘기를 하네요. 피임 문제에서만큼은 여성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인식이 스웨덴에서조차도 강하다. 아이고. 그러니까 남녀 공동의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북유럽조차도. 그러니까요. 어딜 가나 남자가 문제다. 제가 방금도 얘기했는데 또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죠. 아니, 근데 우리 방송에서 이 앱을 소개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근데 이 앱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 어떤 금전적 커넥션도 없고요. 그러니까 우린 스웨덴에 아는 사람도 없잖아요. 네. 뭐 하나 있다면 예전 직장이 스웨덴이 본사라는 거 정도? 아, 뭐 그럴 수 있네요. 아, 이건 너무 결정적인가? 예.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남녀 평등을 위해서. 피임기구와 양성평등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여성이 가사노동 탓에 하고 싶은 일을 거의 못했죠. 그렇죠. 물론 남자가 밖에서 돈 벌고 여자가 집안에서 살림을 해야 한다, 이러한 가부장제 탓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가사노동이 엄청나게 힘든 거를 남자들이 눈치를 채고 미리 쉴드를 친 거 아닐까. 아, 남자들이 하기 싫어서? 네, 이 가부장제라는 것도 남자들이 먼저 쉴드를 친 것 같아. 내가 하기 싫으니까. 즉 빨래를 포함한 집안 청소, 아기에게 젖 먹이는 일을 포함한 육아, 이 두 가지를 남자들이 하지 않기 위해서 빙빙 둘러서 가부장제라는 걸 만들었다고 봐요. 어허. 뭐 저만의 생각입니다. 아니, 근데 뭐 빨래 같은 경우에는 요즘 직접 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세탁기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됐죠. 하지만 저만 해도요, 주말마다 세탁기 돌리는 게 일이야. 세탁기가 돌리고 나면 또 그 세탁물을 말려야 되죠. 그렇죠. 말리면 또 어떻게 돼요?
이걸 곱게 접어야 되죠. 그렇죠. 접으면 또 어떻게? 옷장에 또 잘 개서 넣어야 되죠. 그걸 다 박 PD가 한다고요? 아우, 반 이상을 제가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남자가 한다 쳐. 육아는 어떨까요? 아하. 남성들이 공동 부담을 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특히 임신에서 출산까지의 육아 전초 단계 남성은 임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신을 할 수 없으니까 임신을 할 수 있는 여성이 덤터기를 써라. 아하. 뭐 이런 식의 편견이 태초부터 있었던 건 아닐까. 다행히 피임약이 나오면서 여성도 할 말이 생겼죠. 우리도 니네들처럼 임신하지 않을 자유와 능력이 있다. 아, 그래요? 아니 그러면 피임약이 언제 나온 거예요? 1960년이네요. 벌써 60년 가까이 됐어요. 하지만 이처럼 여성들을 애를 낳고 키우는 도구가 아닌 한 인간으로 살게 해준 피임약, 얘도 단점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일단 규칙적으로 먹는 게 너무 힘들어. 아하. 하루 세끼 밥 제대로 먹기도 힘들지 않아요? 아, 요즘 많이 먹어서 큰일인데. 네. 하루 세끼 챙겨 먹기도 힘든 와중에 약도 이렇게 먹어줘야 된다. 여성들에게 너무 부담을 주는 거 아닐까요? 게다가 젊은 여성들의 경우에 이 약을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민망해.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국 들어가서 약사님 얼굴을 딱 보고 맑은 눈으로 피임약 주세요.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일부 여성들은 여자 약사님 계신 곳만 찾아간다는 얘기도 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건 남자분들도 공감을 많이 하실 거예요. 콘돔 주세요. 이거 대놓고 이렇게 떳떳하게 말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온라인으로 사거든요. 못 사겠어, 오프라인에서는. 그런데 이런 피임약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사는 것도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제가 이쪽은 조사를 해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어려울 겁니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의 경우에 특히 이와 같은 피임 수단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출산과 피임은 반대 개념이죠? 그렇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정비례하는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신혼 부부들이 임신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예요. 비용 그리고 시간. 그렇죠. 애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은 그보다 더 든다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결혼 초기에 임신 가능성을 현저히 낮춰주는 수단을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맞벌이를 일정 기간 할 수 있다. 그러면 둘이 보니까 아무래도 여유 자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게다가 3년 정도 살아보니까 당신 닮은 아기를 보고 싶네?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먼저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반대쪽 배우자도 공감을 하지 않을까요? 나 닮은 애 보고 싶다는데 들어주고 싶지 않겠어요? 부부 사이가 좋으면요. 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미국 사례도 있습니다. 주마다 여긴 법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낙태가 합법인 데가 있고 불법인 데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런데 낙태가 합법인 주는요, 그렇지 않은 주에 비해서 범죄율이 현저히 낮더라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낙태가 불법인 주의 경우에는 육아 환경이 굉장히 취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아하. 어쩔 수 없이 낳게 되면은 애기 엄마도 그렇고 애기 아빠도 그렇고 어린애도 많을 텐데 얘들이 어떻게 돈을 벌어? 그렇죠. 강도로 돌변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애초에 피임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면 부담 없이 누구나 피임을 할 수 있다면 낙태를 운운할 필요가 없겠죠. 마지막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과학자 여러분들, 거의 매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덜어는 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계실 텐데 엘리나 부부처럼 가끔은 새로운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에겐 상당한 수준의 지식과 기술이 있습니다. 그저 상상력과 도전만 더하면 되지 않을까요? 거기다 하나 더 필요한 게 있죠. 엘리나 부부처럼 2년 가까이의 포상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선 이게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럼 하지 말란 얘긴데? 아니죠. 할 방법은 있습니다. 저희처럼 4일 동안은 빡세게 연구하시고 나머지 3일 동안은 자유롭게 하고 싶은 연구하시고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하지 말란 얘기 같은데요.
아이 주사일제 연구소에서도 충분히 도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극단에 몰렸을 때 이런 상상력과 도전이 나온다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저는 반대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극단에 몰리게 되면요, 이 상상력이나 도전 의식이 줄어들고요, 오히려 사람이 여유가 있을 때 우리가 꿈도 꾸게 되고 새로운 일을 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극단으로 몰렸을 때 나오는 아이디어는요, 임시방편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좀 더 여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우리 과학자들한테도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진짜 이런 멋진 연구 국내에서도 가능해지겠죠. 저희처럼 팟캐스트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고요. 네. 불면증에 시달리는 환자들에게 잠을 거짓말처럼 잘 오게 해주는 그런 앱, 이런 거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허. 불면증 앱이 있긴 있던데 써보니까 효과가 없더라고요. 좀 더 확실한 거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내추럴 사이클스처럼 경구용 피임약과 동일한 수준의 효과가 검증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래야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부는요, 2년 만에 앱을 완성을 해. 근데 유명한 물리학자인데 앱 만드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2년이면 빨리 한 거 아니에요? 아유, 이런 앱은 한 뚝딱뚝딱 만들면 2개월에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유, 뚝딱뚝딱 만들면 안 되죠. 그런가요? 여성을 구원하는 앱인데 운이 또 좋아. 2014년에 완성을 했는데 스웨덴 의학청 승인이 떨어집니다. 아하. 야, 쌈박한데? 좋아. 그런데요, 탄탄대로를 달려왔던 이들 부부가 그 다음 해에 앱 판매 금지 날벼락을 맞습니다. 에이? 이유가 뭐예요? 스웨덴에서 이런 여론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그런 앱을 판매를 하면 우리나라 젊은 여자애들이 위험한 행동을 할 수가 있다.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아니, 위험한 행동이 도대체 뭐예요? 앱만 믿고 스웨덴 젊은이들이 방탕한 성생활을 할 수가 있다. 아이, 이건 너무했다. 그러니까 꼰대들이 봤을 때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스웨덴 정부에서도 정말 그렇게 되면 안 되지. 그래서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엘리나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품만 좋으면 알아서 팔릴 줄 알았는데 정말 우리가 순진무구했다. 근데요, 이 내추럴 사이클스 앱이 올해 2월, 그러니까 2년 만에 빛을 보게 됩니다. 독일 시험 인증 기관인 TÜVSUD 이런 기관에서 유럽연합 전역에서 사용을 승인을 해버렸어요. 와하. 세계 최초의 공인 피임 앱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아니, 이 피임을 할 때는 보통 약을 먹거나 그렇죠. 뭐 이런 걸 쓰거나 그렇죠. 그렇게 하지 뭐 앱으로 어떻게 피임이 돼? 이름에 힌트가 있죠. 내추럴 사이클스. 아, 사이클. 예, 자연의 순환 뭐 이런 오.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연 주기를 이용한다 이런 뜻인데 과연 자연 주기를 어떻게 앱으로 알 수가 있을까? 데이터 분석과 복잡한 수학을 사용해서 체온계로 여성이 배란을 시작하는 시점을 정확히 알려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아니 보통 여성분들은요, 이게 날짜 주기가 있잖아요. 네. 그때마다 이렇게 달력에 표시하던데 그렇죠. 그게 가끔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체온으로 이거를 배란 주기를 확실히 알아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보통 한 달을 주기로 했을 때 건강한 분, 스트레스를 거의 안 받는 분은 큰 이변이 없는 한 이게 비교적 정확하다고 해요. 하지만 갑자기 몸살이 걸렸거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 그럼 이게 삐끗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뭐 직장에서 상사가 스트레스를 준다거나 네. 남편이랑 대판 싸우거나 이러면은 이 배란 주기도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항공 승무원분들, 그분들. 이분들은 워낙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심지어 한 달을 건너뛰는 경우도 심심찮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건강에 안 좋은 거 아닐까요? 당연히 안 좋죠. 그래서 이 항공기 승무원분들이 결혼을 하신 다음에 대부분 많이 그만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너무 몸이 힘드니까.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14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 PD가 준비했는데요. 어려운 물리학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힉스 입자 들어보셨죠? 들어보긴 했지만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죠. 예. 저도 몰라요. 근데 좀 찾아보니까 기본 입자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다른 입자에 질량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아하. 1000분의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에 사라져서 신의 입자 이런 별명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빅뱅이 일어났었을 때 탄생했던 입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군요. 네. 잘 아시네. 왜 모르는 척 하세요? 아니 본 적이 없으니까. 힉스 입자 얘기만 들어봤지 본 적은 없죠. 예, 힉스 입자는 질량의 근원 그리고 우주 만물의 생성 비밀을 밝혀낼 중요한 열쇠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렇죠. 힉스 입자는 1964년에 예견이 됐어요. 하지만 거의 반세기 동안 그 존재 자체가 관측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가상의 입자로만 인정이 돼 왔습니다. 어허. 그러다가 2012년 7월 유럽 입자물리연구소 CERN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곳에서 스위스의 지하 100m에 지름 8km 규모로 건설된 원형 맞아요. 제 친구 재수 씨도 그러더라고요. 예. 영국 BBC 등의 유럽 외신을 제가 보니까 이 엘리나라는 학자가 효과적인 자연 피임법을 찾던 중에 자기도 많이 겪어왔으니까 그러겠죠. 이거 왜 갑자기 안 맞지? 그러다가 덜컥 임신을 한 친구들도 많이 봤겠죠. 그러다가 체온으로 가임 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아하. 남편이 또 운이 좋게 핵물리학자였어요. 그러면서 함께 앱 개발을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CERN과 같은 곳에 일원으로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핸드폰 앱을 만들 수 있었을까? 이 분야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운 좋게도요. 이 연구팀이 2012년 힉스 입자 발견에 성공한 다음에 2년간 전원 휴식에 들어갔어. 노벨상까지 받았으니까 포상휴가 준 거군요. 그렇죠. 앞만 야. 보고 달려왔으니까 좀 쉬어라. 근데 포상휴가 치고는 상당히 긴데요? 네. 아마 유급이었겠죠. 그러겠죠. 그래야 힉스 입자도 발견했는데 또 다른 입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성운 입자도 발견하겠네요. 예, 그건 없고요. 이상한 페르미온 이상한 이름의 입자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추가로 발견이 되면은 정말 세상이 발생하게 된 비밀, 원리 이런 거를 인간의 수준으로는 거의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어허. 그러니까 이제는 신의 경지에 언제 이분들이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푹 쉬어줘야 돼. 그 입자 가속기에서 양성자 충돌 실험을 반복했더니 X 입자를 찾아냈다는 겁니다. 아하. 저 이거 다큐멘터리로 봤어요. 예. 거기에 근무하는 한국인 과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예. 이건 마치 용. 이 용은 전설 속의 동물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실제로 발견이 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덕분에 힉스 입자를 최초로 제안을 했던 힉스 박사. 이분 이름을 따서 힉스 입자였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박 PD가 먼저 이 이론을 제시했으면 성운 입자 이렇게 불렸을 텐데. 네, 그러면 좀 어색한 것 같아요. 별로 안 어색한데? 박 입자가 날 것 같아요. 박 입자. 박 입자는 더 이상하다. 덕분에요. 힉스 박사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스웨덴의 과학자 중에 엘리나 베르글룬트 스케르비츠. 이름이 좀 길어요. 이 동네 사람들은 좀 이름이 길더라고요. 그렇죠. 이분이 힉스 입자를 발견한 CERN 연구팀의 멤버래요. 아주 유명한 핵물리학자인데 이분의 취미가 뭘까요? 취미요? 물리학자의 취미면 어려운 수학 문제 푸는 거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분이 이제 여성 학자신데 스마트폰 앱 개발이 취미라고 합니다. 앱을 개발한다? 오호. 거기다가 이 앱이 정말 특이해요. 어떻게 특이한가요? 사상 최초의 피임용 앱입니다. 이? 이름하여 내추럴 사이클스.